여러분의 통장에서 수십만 원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돈을 지키고 늘리는 특급 정보를 공개합니다. 요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정부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쿠폰이다 보니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10가지 질문과 10가지 답변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소비 쿠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실 겁니다. 1.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나요? 네, 6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마치면 이해 신청을 통해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특히 흥미로운데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 신청 기간이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니 9월 12일까지는 꼭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해 신청을 하셔야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6월 18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본인 신청이든 대리 신청이든 모두 불가능해서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소비 쿠폰이 현재 살아있는 국민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 취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이미 소비 쿠폰을 받으셨다면 남은 금액은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라면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하여 같은 세대에 사는 미성년자에 한해서 세대주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은 소비 쿠폰 잔액을 지류형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 또는 같은 세대원이 아니어도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가지고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대신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확인하셔서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3.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나라를 지키느라 애쓰는 우리 군인들은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군인들의 복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신청 방법 외에도 특별한 방법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군인 본인이 나라사랑카드로 소비 쿠폰을 받는 경우에는 전국 군마트, 즉 PX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군인들이 부대 내에서도 편리하게 소비 쿠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또한 군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지자체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군부대로 등기 우편으로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부대 내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할 때는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위임장, 원본 사진으로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위임장 사진과 함께 군인이 부대 안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현역, 복무 확인서 사진을 같이 제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에게도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손자들이 군 복무 중이라면 꼭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4.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 역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외부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 신청이나 일반적인 대리 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 자매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적절한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대리 신청 서류도 간소화되었습니다.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지급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 사실 증명 서류만 가지고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아주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도 필요하면 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이처럼 소외되기 쉬운 분들까지 섬세하게 챙기려는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해주세요.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사용 지역을 바꿀 수 있고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6월 18일 이후에 이사해서 전입 신고까지 마쳤다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신청할 때 사용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 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비 쿠폰을 받으셨다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셨다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사용 지역을 바꿀 수 있지만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 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으셨다면 아쉽게도 사용 지역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지역 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발행되는 특성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서울과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인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이해 신청을 통해서 인천 강화군에서 쓸 수 있는 지류형이나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비수도권 지역에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차액인 2만 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귀농이나 귀촌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6.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의 자격은 어떻게 되고 6월 18일 이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에도 소비쿠폰 4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법정 차상위 계층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 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 수당 등을 받는 분들, 그리고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이분들께는 1인당 30만 원을 드립니다.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 원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속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분들이 해당되고 1인당 40만 원을 드립니다. 이는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준일인 6월 18일에는 취약계층이 아니었지만 이해 신청 기간인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새로 취약계층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이해 신청을 통해서 각 자격에 맞는 소비쿠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최근에 생활 형편이 어려워져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셨다면 반드시 이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셔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7.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세대주와 함께 살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받나요? 200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에 사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더불어 행정 효율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세대 안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면 미성년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거나 체크카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카드사를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미성년자 명의의 체크카드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변경된 경우, 즉 자녀가 세대주와 함께 살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해 신청을 통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이나 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양육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로 보호시설에 살고 있다면 시설장이 대신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해 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부분이니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8. 소비 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할 수 있는 매장과 안 되는 매장이 어디인가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소비 쿠폰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에 맞춰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과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소비보다는 골목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안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 중에서 미용실, 약국, 꽃집처럼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SSM도 직영점이든 가맹점이든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로 규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영세 상인들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용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예를 들면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같은 곳은 직영점은 사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 제한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반면에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므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라면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대기업, 직영점보다는 우리 동네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소비 쿠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 제품, 예를 들어 대기업 전자제품이나 골드바 같은 것을 구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상공인 연합회와 편의점, 업계 간담회를 통해서 고가 제품 판매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모두 현명한 소비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응원해주세요. 9.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이나 배달 앱 사용은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최근에는 많은 가게에서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 대행사 피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 쿠폰의 결제 시스템이 피지사와 직접 연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키오스크가 있는 가게에서는 직원에게 직접 결제하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 매출액이나 지역 확인이 어려워서 원칙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배달앱을 통한 결제는 중간에 플랫폼이 개입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달기사를 직접 만나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으로 시켜 먹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해서 식사하시면서 사장님들께 힘을 실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아니면 직접 매장에 전화해서 방문 포장 시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0. 개인 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은 불가능한가요? 이동수단에 대한 질문도 많으셨는데요. 개인 택시는 택시 면허 등록증에 있는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택시를 이용하실 때는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소비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소비 쿠폰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료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조금 아쉽지만 쿠폰의 목적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떠셨나요, 시니어 여러분?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인 만큼 잘 알아보고 똑똑하게 사용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우리 시니어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계획을 세우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동네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거예요. 혹은 손주들과 함께 지역 전통시장에 가서 장난감을 사주려고요.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가게에서 사용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또는 이런 곳에서는 사용이 안 되니 주의하세요. 같은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가 다른 시니어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베스트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선정한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오늘 다룬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고 필요한 경우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시니어 건강 망치는 의외의 음식 3가지라는 자극적이지만 꼭 알아야 할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시니어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